2018년 중국 내륙의 작은 도시에서 한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고향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왔지만 점차 줄어드는 수입과 고향의 열악한 환경은 그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와 노부모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결심했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아내는 그의 손을 놓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의 두 아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책임감에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진 씨는 군산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는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한 태도에 감탄하며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진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무거운 기계를 옮기고 좁은 작업장에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낮에 햇살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점차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숙소로 돌아와 쪽잠을 자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피곤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점차 통증을 호소했고 쉬는 날에도 제대로 누워 쉬지 못할 만큼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침은 잦아졌고 숨쉬는 것도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진 씨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지만 치료비와 검진비가 걱정돼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야 할 돈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서 쓰는 돈은 곧 가족이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점점 그의 몸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 기계 부품을 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숨이 가빠 일을 중단해야 했던 날도 많아졌습니다. 회사 측은 결국 더 이상 그를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진 씨는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방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청소할 힘조차 없던 그는 먼지가 쌓인 바닥과 벽을 마주한 채 생활했습니다. 방세는 밀렸고 전기와 난방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니 체력은 더 약해졌습니다. 그는 가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러다 내가 보내는 돈마저 끊기면. 동네 주민들은 점차 진 씨의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진 씨의 야윈 모습,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본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분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군산 태안교회의 김 목사는 진 씨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진 씨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그냥 둘 수는 없겠군요.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 목사는 조심스레 그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진 씨 맞으신가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진 씨의 지친 눈빛과 수척한 얼굴이 김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 씨의 곁에 작은 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진 씨를 도우려는 결심을 굳히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우연히 진 씨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을 때 김 목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교회도 운영 자금이 빠듯했고 이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움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진 씨의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제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교회 사택을 관리하던 교회 장로가 우연히 빈 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사택 2층에 오래된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청소하면 누군가 머물 수 있을 겁니다. 김 목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방을 둘러보았고 손수방 안을 정리하며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라면 진 씨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를 돕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김 목사는 진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음식을 손수 준비해 들고 진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 씨, 이 방에서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 목사의 진심에 마음을 열고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그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성도들과 상의한 끝에 진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진행된 검진 결과 진 씨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만성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최소 1,40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의 말에 진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그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걸까? 그러나 포기하려는 순간 의료원 관계자가 김 목사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기부금과 병원 자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해 진 씨의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 목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진 씨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은혜로 이분에게도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진 씨의 이야기가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그가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견뎌온 모습을 알게 되면서 응원의 마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니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진 씨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작은 돈을 모아 김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저금통을 가져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래요. 이분이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노인요양병원에서도 그의 상태를 듣고 요양비와 병원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진 씨가 마지막까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매일 진 씨를 찾아가 따뜻한 기도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어요. 힘내주세요. 진 씨의 병세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까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 씨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의 따뜻한 마음은 진 씨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진 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진단받은 호흡기 질환은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기침을 멈추지 못하며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진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고향에 돌아간다면 가족들이 날 어떻게 볼까? 병원 생활은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는 늘 숨이 차고 피로가 가시지 않아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병세는 그리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씨의 병실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회 사람들이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 씨, 오늘 기운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누군가는 과일 바구니를, 누군가는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와 진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진 씨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병실 한쪽에는 매일같이 주민들이 가져다준 작은 선물들이 쌓여갔습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손수 만든 그림을 진 씨에게 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마을이에요. 다 낫고 나면 여기서 같이 놀아요. 병원 측에서도 진 씨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게 된 의료진은 작은 깜짝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준비한 것은 바로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중국 요리법을 검색하고 진 씨가 고향에서 자주 먹었을 것 같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만두와 탕수육, 고소한 마파두부, 그리고 따뜻한 계란탕까지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병실에 퍼지자 진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진짜로 중국 음식이네요. 이거 정말 제 고향 맛과 똑같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군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런 정성은 정말 고향에서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의료진들은 그의 감동에 뭉클해하며 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고향의 풍경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 씨가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고통스러운 기침이 이어졌고 의료진도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 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속에서 고향의 가족들을 대신할 새로운 가족을 얻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날 진 씨의 병실에는 김 목사를 비롯해 교회 사람들과 의료진, 지역 주민들까지 작은 공간에 꽉 찰 만큼 모였습니다. 모두가 진 씨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김 목사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모두 거두시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했듯 하늘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진 씨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힘을 내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니 감사합니다. 그는 평온한 미소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 씨의 병실은 조용해졌지만 그를 위한 사랑은 병실 밖으로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진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군산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곁에서 사랑과 위로를 전했던 주민들과 교회 성도들, 의료진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병문안을 자주 갔던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진 씨는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몸은 아팠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그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 목사는 진 씨의 빈 병실에 남겨진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진 씨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담긴 글씨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은 고향에서도 얻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늘 외로웠지만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 순간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제 목숨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를 도와준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김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 유언장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교회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전하며 진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그 글을 들은 모두는 진 씨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후 군산 지역사회는 진 씨의 사례를 계기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주민과 교회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은 곧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의료비 지원과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기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성으로 군산 한복판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비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진 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기념비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작은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아 누구나 와서 진 씨의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념비 아래에는 진 씨의 유언장의 일부가 새겨졌습니다. 작은 도움이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손길은 누군가에게 희망입니다. 기념비 앞에는 늘 꽃과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손수 쓴 감사의 글을 남기거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진 씨의 이야기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군산 지역사회의 노력을 조명하며 국적과 배경을 초월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외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진 씨는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 씨의 뜻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진 씨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가치는 군산 지역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기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 씨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정성과 사랑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